네, 교과서 86쪽 문제 1번입니다. 자,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얘의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A, B가 실수일 때 어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I가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다음에 i가 붙어있는 요 b 자체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는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i가 없는 부분들만 전개해서 걔가 0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즉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i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i가 없고, 다음에 얘도 i가 없죠. 그러면 전개해주시면 a제곱이랑 다음에 여기 부분 마이너스 5a 다음에 플러스 4가 0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됩니다. 4, 1,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a 마이너스 4와 a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a는 4 또는 a는 1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5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내가 여기 2차 방정식의 근들이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고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두 a의 값의 합은 요 a의 계수에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으니까 바로 5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추가로 안내 드릴 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허수 부분은 i가 붙은 부분들만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랑 다음에 요 놈이랑 요 놈 곱해주시고 다음에 i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허수 부분이라고 했다면 내가 일단 i는 다 뽑아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 그다음 플러스 1 여기 요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얘네 허수 부분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0이다 라고 풀어주셨다면 허수 부분이 0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실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i가 없는 부분, 허수 단위가 없는 부분들만 찾아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86쪽 문제 2번입니다. 우리 이런 복소수들을 계산하는 건데, 이런 허수들을 계산을 할 건데, 원래는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즉 루트 안에 숫자가 만약에 양수이게 되면 얘네는 그냥 루트 ab 이렇게 합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만약에 이렇게 허수들, 즉 루트 안의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a, 루트 b를 곱할 때 이렇게 루트 ab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라고 배웠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하나씩 해드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9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까 전에 여기 썼던 요 놈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에 루트 2는 가만히 있을 거고 위에 곱해주려고 보니까 얘네 지금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1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루트 16은 얘는 4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다음 플러스 루트 2랑 루트 18 약분해서 루트 9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루트 9는 3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만약에 얘 루트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루트 ai랑 같으니까 얘로 변형해서 풀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저렇게 변형해서 풀겠다라고 한다면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와 같고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8은 얘는 루트 8i와 같고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9는 루트 9i랑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시면 얘는 루트 16에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요.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찬가지로 여기 i제곱 i 곱해서 i제곱이 나오고 루트 18 i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1 붙어서 여기 플러스가 돼요. 그럼 어차피 계산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법 첫 번째였고요. 얘는 방법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편하신 대로 하시되 어쨌든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제곱근의 곱셈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교과서 86쪽 문제 3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다음에 2차 방정식 요 놈의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일 때 여기 있는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a와 b를 봤을 때 요 놈의 마이너스를 붙인 값은 두 근의 합과 같고 다음에 요 놈의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얘는 두 근의 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되게 잘 하세요.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합은 여기 있는 a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거고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를 곱해서 얘 그대로 가지고 와서 4라고 이렇게 잘 세워주세요.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근의 합이 여기 있는 1이 되고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얘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근은 지금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고 얘네 둘을 곱한 값에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두 근의 합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더하면 여기 있는 x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1 여기서 가지고 오죠. 1로 들어오고 다음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두 근을 곱한 거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은 여기 있는 상수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b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a랑 b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여기 알파 베타가 4고 얘가 b잖아요. 근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를 제곱한 것과 같죠.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얘 16 따라서 b는 16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a 값이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 제곱을 알고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애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과 같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더한 값을 줬어요. 얘가 지금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 알파 베타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는 값 4임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1 플러스 2 곱하기 4니까 얘는 9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제곱했더니 9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애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둘 중에 값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a 값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아까 전에 a 값이라는 애는 요 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알파랑 베타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어쨌든 a는 음수이기 때문에 a도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고 근데 음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3, b는 16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86쪽 문제 4번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얘네가 만나지 않는다. 그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일단은 만나지 않는다. 이거 보자마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2차식, 여기 있는 1차식 두고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랑 4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같다 라고 놓을 거고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여기 2kx고 여기 4x 있으니까 넘어올게요. 그럼 플러스 2k 마이너스 4에 x로 쓸 수 있고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근데 여기 지금 2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판별식 D를 쓰려고 보니까 여기 2를 뽑은 이유는 짝수 판별식 쓰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4분의 D를 써주고 여기는 2로 나눠서
k-2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요 놈과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식 정리해주고 갈게요. 그럼 앞에 전개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뒤에는 플러스 3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k제곱 k제곱 없어지고 k끼리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0보다 작대요.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작아요. 따라서 k는 5보다 크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2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때 교점 중에 한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걸 알려줬어요. 이때 다른 이 교점의 x좌표, 얘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만족하는 x와 y가 그때 그 교점의 좌표잖아요.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즉 y 값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같다고 일단 먼저 놓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같다고 둘 거고요. 다음에 얘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다음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 그래서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얘네 둘이 같다 라고 놓은 식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다고 놓은 건 뭐예요? 이 함수와 이 함수 위에 있는 두 점, 공통적으로 있는 점, 즉 얘네의 교점을 이렇게 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얘의 이거를 만족하는 x좌표, 즉 얘네 교점의 x좌표들이 되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들은 다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 즉 요놈의 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애랑 다음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이랑 근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한 근을 몰라요. 걔를 그냥 뭐 알파라고 둡시다. 얘가 여기 알파라고 둘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알파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얘가 얘의 근이라면서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두 근, 마이너스 2과 알파를 더했을 때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3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써보시면 마이너스 2라는 근과 알파를 합쳤을 때 얘 바꿔서 3이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알파는 5다. 즉 여기 해가 5니까 여기 교점의 좌표는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86쪽 문제 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 사이에 2가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실근을 직접 구하려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얘랑 얘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직접 구할 수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은 2차 방정식과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함수 fx를 요걸로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이 2차 함수와 그리고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얘가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과 같잖아요. 즉 얘가 지금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때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의 좌표가 우리가 두 실근과 같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었어요. 맞죠? 그러면 요 두 실근이 뭔지는 직접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사이에 내가 2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그럼 내가 2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2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여기 함수값은 x축보다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아요.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 있더라도 얘는 0보다 작죠. 여기 있더라도 0보다 작아요. 즉 내가 여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때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때 함수값은 0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2가 여기에 있으려면 f2는 0보다 작다. 요 놈을 이용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f2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플러스 5고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게 되고요.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요 2라는 애가 두 실근 사이에 있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여기 범위랑 여기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2가 여기서 0보다 클 때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f2는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86쪽 문제 7번입니다. 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a 사이에 있을 때 이때 2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은 b다. 이때 여기 있는 a와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원래 저희가 최대최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려면 일단은 꼭지점이 과연 여기 있는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2차 함수식에서 꼭지점이 얼마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얘를 표준 형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5x고요. 다음에 절반의 제곱 들어가는데 절반이 지금 2분의 5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해주시고 여기 뒤에 있던 마이너스 3 꼭 써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을 묶이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곱해져서 플러스 4분의 25랑 뒤에 마이너스 3 따라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분의 1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이때 x는 2분의 5에서 함수값이 뭐 4분의 13인데 근데 만약에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우리가 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주면 반드시 2분의 5 여기서 최대값을 가졌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렇죠? 근데 최대값이 지금 4분의 13이 아니라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여기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값이 이렇게 2분의 5를 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분의 5보다 작아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작아야 되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가 최대 최소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높이 여기 부분에서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 A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즉 만약에 우리 이 함수를 fx라고 둔다면 내가 최대값 3이라는 애는 x의 값에 a를 넣은 것 같고 다음에 최소값 b는 얘는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이 3인 거 먼저 이용을 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fa는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식에다가 우리가 얘를 fx로 놨죠. 얘에다가 a 값과 3을 넣어서 계산해 줄 거예요. 즉 y에다 3, x에다 a 넣을게요. 그러면 3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a-2에 a-3은 0이니까 a는 2거나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우리 a는 2분의 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a가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5보다 작은 a 값인 2를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f의 마이너스 1 최소값이 b라고 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b.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식에서 여기다가 b,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럼 b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9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2,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87쪽 문제 1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다음에 직선 요 놈이 일단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이때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앞에 중단원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자, 우리가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세울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쩌고 k 플러스 어쩌고는 0으로 정리를 해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한번 세워줄 거예요. 그럼 일단은 내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항상 접한다고 하니까 얘네 둘 2차식과 1차식을 같다고 놓고, 그때 판별식이 항상 접한다니까 0이 되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줄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와 2ax 플러스 b가 같다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랑 우변에 있는 거 다 좌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는 0. 이때 동류항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서 2를 묶어줍시다. 마이너스 2로 뺄게요. 그러면 k 플러스 a의 x고요.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이다 까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앞에 2로 묶였으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 k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요놈과 요놈 곱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다. 그러고 앞에 완전 제곱식 풀어줄게요. 그럼 k제곱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k제곱 약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k로만 묶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k랑 k로 묶어주시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4의 k고요.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는 0. 따라서 우리 앞에서 위에서 썼던 이런 모양 나왔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k 앞에 있는 요 식이 0,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식이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2a 플러스 4는 0 하나,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는 0 하나. 그럼 여기서 a는 위의 식으로부터 마이너스 2다 라고 알 수 있고,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b는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87쪽 문제 14번입니다. 자, 2차 함수 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k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면 내가 2차 함수가 있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2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나 일단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만나는 한 점을 알파라고 두고 여기서 만나는 한 점을 베타라고 줄게요. 즉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y값이 0이 되는 점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얘가 x축과 만났다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값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 x값은 각각 얘랑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0이 되는 x값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알파랑 베타 사이의 거리가 2루트2잖아요.
그러면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더 큰 수를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베타라고 뒀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2루트 2다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다음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알파랑 베타 둘이 더하면 2가 되고, 다음에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상수항 k-3과 같다 라고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표는 여기 k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여기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줄 거예요. 즉 다시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 다시 3 써주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는 애는 이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알파 베타와 같다라고 곱셈 공식 변형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4알파 베타라는 애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체 제곱을 빼준 거고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되고,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나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나 어차피 값은 같잖아요.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 주시면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전체 제곱, 그래서 4 빼기 8,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알파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고, 그럼 요 식을 만족하니까 따라서 k의 값은 2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 교과서 87쪽 문제 15번입니다. 자, 우리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 원래는 샌드위치 가격이 한 개에 3,000원이었는데 이때는 하루에 200개씩 팔렸대요. 근데 이제는 이 샌드위치를 내가 100X 원씩 인하할 거고, 근데 그때 하루 판매량은 10X씩 늘어난다. 그때 샌드위치 가격을 인하하면, 그러니까 100X 원씩 인하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 판매 금액을 내가 fx라고 주겠다. 그때 x는 0부터 15까지고 1번 문제는 x에 대한 식, 다음 2번 문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fx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문제를 살짝 살펴보면, 내가 사실 하루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샌드위치 한 개 가격에서 그리고 판매한 만큼이잖아요. 한 개 가격을 판매한 만큼. 그쵸? 그 한 개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100X 원씩 인하를 했대요.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내가 100X 원씩 내렸다고 하니까 100X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만큼이 샌드위치 한 개 가격이 되는 거고, 다음 하루 판매량은 내가 10X개씩 늘어났다고 하니까 원래는 200개씩 팔리던 게 10X개가 늘어나서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루 판매량입니다. 그러면 한 개 가격이랑 하루 판매량 곱해줘야 되니까 fx는 3,000 마이너스 100x1이랑 곱하기 200 플러스 10x개로 곱해줄 거고요. 근데 이거 숫자가 지금 너무 커져서 여기서는 100을 뺄 거고 여기서는 10을 뺄 거예요. 그러면 100 빼주시면 30 마이너스 x 곱하기 여기서 10 빼주니까 10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앞에 100이랑 10 따로 곱해주시면 1000에 30 마이너스 x 그리고 20 플러스 x고, 뒤에 쭉 전개해주시면 600 플러스 10x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로 그냥 한번 뽑아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1000에 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00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 fx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려면 일단 마이너스 1000은 두고, 네,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0x에 절반의 제곱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절반이 마이너스 5니까 5, 5, 25. 근데 원래 없던 애니까 25 빼주고, 그 뒤에 원래 이거 마이너스 600 있던 거 그대로 써줄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000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x-5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625인데 앞에 얘랑 곱해져서 나와야 되죠. 괄호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2만 5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건데
x가 5일 때 꼭지점을 갖고, 근데 이 꼭지점이 지금 여기 사이에 포함이 돼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x는 5에서 꼭지점 최대값 가질 거고, 근데 얘가 0부터 15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근데 좀 거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5랑 0 중에서 15랑 0 중에 5랑 더 가까운 거는 0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즉 0에서 좀 더 높고요. 5에서 가장 높고 다음에 15에서 가장 낮아지더라 이렇게 알 수 있고, 즉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를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좌표 5,62만 5천이니까 최대값은 62만 5천이 되고요. 다음에 최소값은 이거는 F15 여기랑 같죠. 그래서 F15를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 여기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0 곱하기 15에서 5 빼니까 10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62만 5천 해주시면 얘가 지금 10만에서 62만 5천 뺀 거니까 그러면 52만 5천이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52만 5천입니다.